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중 가장 먼저 입질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솔라나의 가격은 69.15달러 즈음으로 처참하기 그지없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솔라나지만 최근 어떤 소식이 있고 앞으로 어떤 기대되는 방향성을 보여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라운 수치는 바로 시장 점유율입니다. 최근 디파이 라마의 데이터를 보면 솔라나가 토큰화 주식 시장에서 무려 95%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수치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보기 드문 독점적 지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2억 9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는 솔라나 네트워크 내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전체 거래량을 단 일주일 만에 뛰어넘는 수치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만에 한 달 분량의 거래량이 발생되었던 이유는 바로 스페이스X의 IPO 토큰인 SPCX 때문인데요.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을 자극했고, 스페이스X 토큰 거래의 장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솔라나였던 것입니다. 이는 솔라나가 단순히 밈코인을 거래하는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통 금융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성은 곧바로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솔라나 기반 앱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약 2,1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블록체인의 왕좌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최근 덱스를 잡아먹고 있는 하이퍼리퀴드나 베이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친 기록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최근 30일간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솔라나는 약 8,284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하이퍼 리퀴드의 6,743만 달러나 이더리움의 5,100만 달러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가 단순히 바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솔라나가 실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인 지표도 존재하는데, 솔라나의 총 예치 자산인 TVL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입니다. 현재 솔라나의 TVL은 약 57억 달러 수준인데 2025년 9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130억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거래량은 폭발하고 수익은 1등이지만 생태계에 묶여있는 자금은 과거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유동성 병목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병목 현상 때문에 솔라나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예치해두고 이자를 받는 방식보다는 빠르게 사고 팔며 수익을 실현하는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태계가 진정으로 성숙해지려면 활발한 거래 활동이 장기적인 자본 예치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솔라나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70달러 즈음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시장의 고수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낙관론을 펼치는 트레이더 아르디는 지금의 가격이 다음 거대한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한 매력적인 매집 구간에 끝자락에 있다고 분석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들도 과거 역사적으로 큰 상승을 하기 직전에는 고점 대비 80%에서 85% 정도의 가혹한 조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솔라나의 역대 최고가가 295달러였으니 현재의 69달러 선은 약 77%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 과거 대장주들이 바닥을 다졌던 시나리오와 매우 유사하다는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45달러에서 60달러 사이를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매집 구간으로 제시하며, 지금의 위치가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지점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낙관론자 블런츠 역시 기술적인 지표를 근거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
그는 주봉 차트에서 상대 강도 지수인 RSI가 가격은 낮아지는데 지표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런 패턴은 하락의 힘이 빠지고 상승의 에너지가 웅축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바닥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강력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신중론을 펼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다임은 솔라나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전 무려 500일 동안이나 지루한 박스권에 횡보했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 거래량이 늘고 수익이 좋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이언 클라크는 더욱 엄격한 기술적 잣대를 들이대는데요. 그는 현재 솔라나의 가격이 여전히 장기 추세의 핵심인 50주 및 200주 단순 이동 평균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에게 이 선들은 추세의 생사 확인선과 같은데 이 선들을 확실히 뚫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락 추세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시장이 진짜 상승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확신하려면 심리적 기술 저항선인 90달러를 확실히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어떤 예상이 맞을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신중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솔라나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코인 중 하나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만큼 솔라나 홀더 분들은 일단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를 잘 째려보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코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솔라나 관계자가 오늘 세금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크리스틴 스미스는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을 실제 매도를 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법안은 스테이킹 등의 보상을 받는 즉시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큰인데요. 이는 농부가 수확물도 팔기 전에 자라난 작물의 가치만큼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킹 이자를 받는다 한들 현금이 아닌데 일단 세금부터 내라고 말하는 게 말이냐 반기냐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기준점을 보상 수령과 보관 및 운용까지, 다시 말해 코인으로 갖고 있을 때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자산 가치 상승을 하고 이후 현금화를 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의 HR 9175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스티븐 호스포드 하원 의원의 과세 수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스티븐 호스포드 의원은 코인 과세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상한선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적인 혼란만 야기할 뿐 실제 세수 증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전혀 좋을 것이 없는 아무런 효과 없는 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 유예 한도를 지정하게 되면 행정 관리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될 텐데 실질적 세수 증대 대비 딱히 이득될 게 없는 제도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의 세수제도 관련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미국의 세금 제도가 시작 및 정립되면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왜 코인에만 유독 세금 기준이 강력한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주식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도 주식 보유세가 없고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정도만 주식 보유세와 비슷한 보유세가 있을 뿐인데 유독 코인만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